왓슨 주연의 영화 미녀와 야수가 개봉 6일 만에 185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보다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이미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친숙한 스토리에 엠마 왓슨의 매력이 더해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영화 미녀와 야수 흥행 비결을 유수경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녀와 야수가 박스오피스 계속 1위를 차지하면서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 비결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한국에서는 지금 평일 하루에 1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개봉 6일 만에 18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개봉 2주 차인 현재도 굉장히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역대 외화 최고 기록의 아바타와 유사한 속도,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겨울왕국을 뛰어넘는 속도입니다. 북미 지역에서도 개봉 첫 주에 1억 7천만 달러 흥행 수익을 기록하며 도리를 찾아서를 넘어 전체 관람가 등급 역대 오프닝 1위에 올라섰습니다. 또한 헝거게임 캐칭 파이어, 트와일라이트 뉴 문을 제친 여성 주연 영화 최고 오프닝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굉장한 인기인데요. 이 미녀와 야수 이렇게 인기가 있도록 가능케 한 그런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1991년에 개봉한 그 동명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실사판 제작 소식이 알려졌을 때도 관객들의 관심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실사판은 원작 애니메이션의 구현을 넘어 한층 더 디테일해진 표현과 상상력으로 환상적 비주얼을 보여줘 감탄을 자아냅니다. 메가폰을 잡은 빌 콘돈 감독은 시카고, 드림걸즈 등 뮤지컬 영화의 장인인데요. 이번 영화에서도 화려한 연애 장면 등을 통해 뮤지컬 영화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세트 또한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세트는 벨이 사는 빌네브 마을입니다. 남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영감을 얻은 빌네브 마을은 809평에 달하는 공간에 세트장을 마련해 CG로 덧대 완성됐습니다. 미녀와 야수는 1,000여 명 이상의 스태프가 참여해 27개의 대형 세트를 만들었는데요. 특히 오프닝곡 벨에 등장하는 엑스트라만도 150명, 수백 마리의 동물, 마차 28대 등이 동원됐습니다. 완벽한 캐스팅도 한몫했습니다. 엠마 왓슨은 진취적이고 능동적이며 아름다운 벨 역할을 깊이 있는 연기로 소화해냈습니다. 야수 역의 댄 스티븐스를 비롯해 게스통 역의 루크 에반스도 원작의 캐릭터와 100% 싱크로율을 보여줬습니다. 조시 게드, 이안 맥켈런, 이완 맥그리거 등 명배우들의 목소리 연기는 물론 후반부엔 이들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예, 원작 애니메이션도 그렇고요. 이 미녀와 야수 하면 딱 떠오르는 OST가 있잖아요. 네. 이번 영화에서도 OST가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이번 OST는 원작의 느낌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해서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빌보드 차트는 물론이고 국내 음원 사이트 상위권을 점령하며 인기몰이 중에 있습니다. 네. 원작 애니메이션의 음악 감독이었던 알란 맨켄이 이번 영화에 참여해 원작에서 보여줬던 신비롭고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들려줍니다. 또한 원작에 참여해 명곡을 불렀던 셀린 디온도 26년 만에 다시 참여했습니다. 최고의 명곡 뷰티 앤 더 비스트는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과 주제가상, 골든글로브 음악상, 그래미 어워즈 연주곡 부문 최우수상, 어린이를 위한 최고 앨범상 등을 휩쓴 세계의 명곡입니다. 이번에는 아리아나 그란데와 존 레전드의 듀엣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네, 미녀와 야수 하면요, 역시 미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벨 역의 엠마 왓슨이 오랜만에 또 스크린에 출연을 하는데요. 워낙에 이 벨 역할과 엠마 왓슨이 싱크로율이 높다 보니까 또 관객들 사이에서 이 부분도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캐스팅 비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엠마 왓슨은 라라랜드를 거절하고 그 미녀와 야수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3개월 동안 승마, 춤, 노래 연습에 매진하면서 영화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했는데요. 처음으로 영화에서 노래를 부르는 만큼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썼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4살 때부터 미녀와 야수의 팬이었다고 밝힌 엠마 왓슨은 모든 대사와 노래를 외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엠마 왓슨은 이번 작품에서 코르셋을 입지 않아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진취적인 벨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코르셋 촬영을 거부한 것인데요. 실사 미녀와 야수에서는 치맛자락을 접어 올려 활동성을 가미한 벨의 드레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속의 이 벨과는 또 다른 매력의 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또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사판 미녀와 야수는 애니메이션보다 조금 더 페미니즘적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네. 네, 벨은 엠마 왓슨과 무척 닮아 있는데요. 엠마 왓슨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내적인 힘을 가진 벨은 나를 위한 캐릭터라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엠마 왓슨은 평소 페미니스트로 유명하고 진정한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강단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유엔 친선 대사로도 위촉돼 활동을 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녀와 야수 애니메이션은 스톡홀름 증후군을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사판은 개봉 전부터 이 비판을 해결해야 했는데요. 엠마 왓슨 역시 이 논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벨은 야수와 끊임없이 싸우고 언쟁을 한다. 그녀는 스톡홀름 증후군과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 주체성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사판에서 벨은 독서광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직접 빨래 기계를 개발하기도 하는 발명가로 등장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구애하는 불안당 게스톤에 대한 거부 의사를 좀 더 분명하게 밝히고 야수의 평생 포로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대상에 맞게 스토리에 변화를 준 디즈니의 영리한 전략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가 영화로 제작이 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이 흥행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궁금해지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수경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